안녕하세요, 시아시아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참을 기다렸던 짐벌 하나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예, 로닌 S고요. 로닌 시리즈는 예전에도 이제 로닌 2나 그 전에 기종도 좀 써보긴 했는데 보통 동급의 짐벌들에 비해서 상당히 무겁고 커요. 역시나 이제 로닌 S도 그렇긴 한데요. 어제 이제 국내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 예판 물량들은 거의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구입을 하시려면 예약을 하시면은 좀 더 빨리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닌 S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박스 포장이 이렇게 돼 있고요. 얘네가 이제 드론 팬텀부터 재미가 들렸는지 네, 이런 스티로폼, 강압 스티로폼 같은 고탄력 스티로폼 재질의 박스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하드 케이스보다는 가볍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충격 흡수를 외부적으로부터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는 편이고요. 이게 일회성이 아닌가 싶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게 일회성의 제품이라고 보기는 참 힘들죠. 이게 손잡이도 굉장히 튼튼하고요. 저는 이제 팬텀 지금 기종도 하나 있긴 한데요. 굉장히 만족스럽게 케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여는 방법은 이제 동일합니다. 팬텀이랑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열 수 있고요. 이렇게 열면은 제품 안쪽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안에 차곡차곡 들려 있고요.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들려 있습니다. 우선 어느 거부터 볼까요? 예, 작은 거부터 보시면 요 카메라 플레이트가 하나 들어 있고요. 요 카메라 플레이트는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디자인이 맨프로도의 제품이랑 동일하고요.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호환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미니 삼각대고요. 보통 때는 이제 미니 삼각대로 세팅을 할 때 사용을 해요. 촬영보다는 세팅할 때 바닥에 수평으로 놓고 사용하기에 좋은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엔 접었을 때는 연장 그립처럼 요 헤드, 요 배터리 부분이 이제 로닌 S에선 거기랑 맞춰서 이제 잡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없이 좀 짧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은데 무게가 로닌 S가 너무 있다 보니까 이게 있어야지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가운데 중심을 잡고 이렇게 조정을 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이런 파우치가 하나 들었는데요. 굉장히 좀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갔고 좀 이따 보도록 하죠. 다음으로는 이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이제 일체형으로 대부분의 DSLR 핸드 짐벌들이 범용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용 배터리 3개나 4개가 들어가는 타입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전용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기기에 딱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 장사를 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여전히 좀 있긴 한데요. 실제로 스펙상 12시간 정도를 간다 그러면 실사용이 6시간 절반만 간다고 그래도 하루 촬영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계속 촬영을 하드코어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 정도 더 구입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슬라이딩 돼 갖고 이제 본체와 결합되는 타입이고요. 밑에는 이렇게 뭐 게이지가 있어, 배터리 게이지가 있어서 얼마가 남았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드론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좀 켜는 방법도 특이한데요. 그래, 배터리 먼저 켜고 전원을 켜는 방식으로 2번을 켜야 돼요. 네. 그런 거고 이제 전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계속 켜져 있다가 어느 시간 12시간 정도가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이렇게 4분의 1인치와 8분의 3인치의 나사산이 있어 갖고 삼각대나 일반 범용 다른 제품에 끼울 수가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이제 미니 삼각대에 거치하는 것도 이렇게 끼워서 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면 바닥에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약간 무게감이 있고요. 오히려 이제 슬림한 모양, 손에 잡기 좋은 모양은 되기는 합니다. 그런 장점은 있어요. 이제 일반 배터리 사용하면 둥글게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투박해 보이는데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느낌입니다. 이제
메인 짐벌을 보기 전에 몇 개 홀이 더 있어요. 여유 있는 홀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배터리가 여기 들었었는데 여기도 들어가게 돼 있죠. 이거는 배터리 추가 구입을 해도 이 케이스 안에 다 넣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요. 여기는 아마 그 플레이트가 있어요. 이 정확한 명칭은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하슈 브라켓이라고 그러는데요. 하슈 위쪽에다 꼽아서 이제 고속 촬영이나 이제 흔들림이 좀 있을 경우를 잡아주는, 이중으로 잡아주는 구조를 아마 이쪽에다가 수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들어있지 않고요. 옵션으로 아마 구입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심 가는 홀은 이쪽 홀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 수동 팔로우를 할 수 있는 요거 말고도 다른 옵션을 끼울 수 있는 것 때문에 이 정도 공간이 남아 있고요. 여기도 뭔가를 끼울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옵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아까 배터리는 제가 꺼냈고요. 본체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빡빡하게 꺼내지어서 이제 넣다 뺐다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좀 걱정입니다. 이 투박한 박스 말고도 좀 작은 파우치를 하나 찾아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눈여겨본 파우치가 몇 개가 있는데 한번 테스트를 그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구성품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사실 좀 단촐하긴 하지만 모든 짐벌들이 대충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원핸드 말고 이제 투핸드가 되는 짐벌들 같은 경우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는 이제 페이유 게 있는데요. 페이유 거 같은 경우 이렇게 양손으로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이미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구성품들이 많은데 지금 상태로는 많이 구성품들이 없고요. 이런 포커스 같은 경우도 이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성품으로 이제 우선은 구분을 하진 않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스트랩을 한번 벗겨볼 텐데요. 스트랩 자체가 이게 좀 좋은 스트랩이에요. 아까 못 봤던 이 액세서리 파우치를 한번 빼볼게요. 이게 굉장히 잘 돼 있는데요. 우선은 메쉬로 다 돼 있고요. 이쪽은 뭐 조그만 옵션을 더 끼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나사나 이런 것들 탄력이 있어서, 그리고 메모리 같은 거 좀 넣을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열어보면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케이블은 캐논, 니콘, 소니, 파나소닉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이 기본적으로 최신 카메라에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요거는 USB-C 타입에 충전을 할 수 있는 거. 여기 DJI에서는 MMC 케이블이라고 그러고 있는데요. MMC 케이블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들어있습니다. 각자 단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는 마이크로 B USB 단자에서 이제 보통 많이 스마트폰에 사용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USB-C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두 개 되어 있고, 하나는 이건 적외선 단자라서 리모컨을 송수신하는 이런 단자예요. 여기 반짝이는 데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제 소니 카메라랑 니콘 카메라에만 쓰일 수 있는 거라고 호환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로 이제 리모컨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제끼면 뭐가 나오냐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요. 요 육각 렌치 두 개가 나오는데 사이즈가 동일한 것 같아요. 거의 하나가 약간 길긴 한데 두께는 동일한 사이즈고요. 스펙상 색깔이 구릿빛이 나는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제가 본 육각 렌치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축에 하나 속하고요. 뒤쪽에도 이제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고요.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렌즈 서포터를 고정시키는 나사 브라켓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여유있게 들어온 그런 4분의 1인치짜리 나사 쪽 카메라 바디와 연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M4 나사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다른 옵션을 붙일 때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액세서리 커버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 이쪽에 하나 더 있죠. 요 포커스를 빼게 되면 요거를 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들었고요. 여기는 렌즈 서포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페이유 같은 짐벌도 이게 들어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건 자세히 보시면 이 롤러가 양쪽에 있죠. 그래서 이 렌즈 서포터를 위치를 하다 보면은 애매하게 이제 줌링에 걸리거나 포커스링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이제 롤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작동시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카메라 플레이트처럼 생긴 요게 카메라 라이저라고 그럽니다. 이 처음엔 뭐에 사용하나 봤더니 플레이트도 아니고요. 옆면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카메라를 보통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카메라 바디가 렌즈보다 좀
더 높을 경우, 낮을 경우 요 높이 차를 요걸로 이제 끼워서 극복해 줍니다. 국내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20V 이렇게 전용으로 단자가 되어 있고요. 일반 USB 그것처럼 생겼는데 24W의 고속 충전기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크기는 뭐 컴팩트하면서도 큰 편이고요. 뭐 일반 충전기로, 스마트폰 충전기로 충전하면은 뭐 굉장히 느리게 충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꼽으면은 램프 깜빡이는 것들이 확실히 틀려지는 거 보면 고속으로 충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합 같은 게 이렇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타입을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핸드 짐벌 같은 경우. 왜냐하면 해외 같은 거 촬영을 갈 때 이렇게 굉장히 길면은 엄청 불편해요, 갖고 다니기가. 이런 수납성 때문에도 그런데요, 이렇게 분리형으로 원터치로 되는 거는 굉장히 잘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돌리고 말고 할 것 없이 레버로 이렇게 쉽게 되니까 뭐 빨리 된다면 한 1, 2초면은 분명히 결합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단단히 결합이 되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제 본체를 이제 조이스틱인데, 제가 로닌을 테스트 버전을 처음 봤을 때도 굉장히 마음에 든 건 이 부드러운 조작감이에요. 보통 납작해 갖고 이렇게 움직이던가 뭐 거의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부드러운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이 촬영 중에 굉장히 부드러운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느낌은 드론 조종기보다 좀 짧은데 좀 타이트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손에 또 잘 맞는 편이고요. 버튼 같은 경우 모두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르는 느낌이 확실히 나고요. 반셔터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이런 것들 소리가 좀 나긴 하네요. 사각사각. 전원 버튼이 옆에 있고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액세서리를 추가로 달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미 포커스 휠이 달려 있습니다. 이 포커스 휠은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옵션으로 비용이 좀 들여서 나왔더라고 그래도 구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DJI가 이번에 로닌 S로 웬만한 이 짐볼 시장을 다 잡아먹으려고 그런 게 이제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 옵션을 끼고서도 이 짐볼의 상태를 보고서도 이 가격대에 나온 거는 굉장히 좀 혁신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저 배터리 부분도 아마 금속인 것 같아요. 찬 느낌이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 다 고무 재질로 미끄러지지 않게 덮여 있는 부분과 마감 처리는 역시나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제 뭐 중국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기업이죠. 이제 글로벌 기업이고요. 여기 밑에 부분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저도 이제 많은 짐벌들을 만져보고 하지만 이런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테스트 버전, 프로토 버전을 봤을 때는 진짜 여러 나라를 돌아서 그런지 굉장히 허름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느낌이고요. 모터 스펙도 굉장히 높은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다른 부분은 한번 세워볼까요? 밑으로 꼽아서 이런 식으로 연장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위에를 좀 보실까요? 위에도 세팅을 하려면은 레버가 돌리는 방식이거나 굉장히 작거나 뭐 다른 방식은 불편한데,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조일 수가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레버도 한번 보시면은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디 보실까요? 이쪽 레버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3축 모두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빼서 위치를 이동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경험적인 부분인데요. DJI가 이미 영상 장비로서는 꽤 오래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 넣은 부분들이 있고요. 마킹 자체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이 슬라이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고요. 살짝만 해갖고 움직여갖고 앞뒤 조절을 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는 타입입니다. 차별성이 있다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차후 이제 발매될 액세서리들을 여기다 꼽아서 이제 작동시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옆에가 RSS라고 되어 있는 단자가 있는데,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다가 이제 케이블을 연결해서 카메라와 연결해 타임랩스나 하이퍼랩스 같은 뭐 모션랩스 이런 것들의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충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충전은 아마 이 핸드 그 배터리죠, 핸드 그립을 위한 전용 이제 어댑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판매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본체에 있는 요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하게 되고요.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연결을 이렇게 시켜놓은 상태여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점 하나는 뭐 다른 범용 액세서리를 거치할 때가 많이 없어요. 이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두껍고 이런 거는 알겠는데 이런 4분의 1인치 홀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측면 본체도 그쵸? 자기네 전용 액세서리 이쪽만 장착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부 모니터를 달거나 외부 다른 리모컨을 달거나 다른 장비 뭐 플래시나 마이크를 달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데를 거치시켜야 되거든요. 그쵸? 필요한 경우는 뭐 위에 이제 하슈 브라켓 같은 경우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별로 득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중에도 크레인 같은 경우 보면은 홀이 있거든요. 그래 굉장히 여러 액세서리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DJI 로닌 S는 좀 뭐 배려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포커스 휠 부분은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여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아직 테스트를 하지 못했는데 소니 바디 말고 이제 파나소닉이나 캐논이나 니콘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거는 테스트를 해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